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방십자인대 파열 중에서도 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 계속 보고 계시죠? 하지만 볼 때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높이를 좀 낮추어서 잠만보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뭐가 궁금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잠만보. 잠만 보는 무릎이 아파요. 운동을 못하니까 아프고 운동을 하면 더 아파요. 팔도 찌고 힘들어요. 잠만 보는 특히나 전방십자인대 파일 때 사각원으로 수술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타원으로 수술하는 게 좋아요? 잠만 보는 그런 점이 많이 궁금해요.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잠만 보는 궁금해요. 네, 잠만보가 이런 것이 궁금했군요. 그래서 오늘은 전방십자인대 파열 중에서도 제 파열 중에서도 제 파열에서 자가건, 타가건, 하이브리드를 쓰는 재재분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됐을 때 우리가 재재분술은 수술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재재분술. 학교 시험도 본시가 있고 재시가 있듯이 재근술도 재재분술은 두 번째 하는 수술이 되겠죠. 그래서 재재분술은 중요한 것이 적절한 이식물의 선택이라고 해요. 먼저 어떤 인대를 쓸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 저자들과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기를 타각은이라고 그러죠. 즉 동종 이식건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본인 걸 쓰게 되는 건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전방십자인대 파열 재건술에 준하여 선택할 것을 권장을 하는데 대부분은 타각을 쓰게 됩니다. 타각을.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재재분술을 할 때는 일단 세 가지 옵션이 있죠. 자가건, 타가건,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자가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가건은 한 개만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무릎에 앞쪽에 뼈 있는 뼈가 있거든요. 자, 테디 앞으로 나올까요? 자, 테디.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나왔습니다. 테디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릎이 길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나왔어요. 무릎에 보세요. 앞에 보면 뼈가 있죠. 이 앞에 있는 뼈가 우리 이제 쓸개골이죠. 쓸개골이 있는데 이 쓸개골 뼈 앞에 있는 뼈에서 인대를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쓸개건 골이라고 해요. 그쪽에서 우리가 인대를 채취를 하게 됩니다. 앞두꺼운 뼈 있죠? 여러분들 만져보세요. 앞에 만져보면 거기 있죠? 앞에 쓸개골 앞두꺼운뼈라고 하는데 거기서 자각을 한 개를 채취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무릎 안쪽 뒤에 있는 허벅지 있죠? 여기서 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슬궤건 이름이 어렵죠? 슬궤건 그래요. 햄스트링 그렇죠? 햄스트링 고기를 떼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대퇴사두근 있죠. 여기 무릎 위에 있는 앞쪽에 있는 허벅지죠. 앞쪽 허벅지에 있을 때는 대퇴사두근을 떼는 우리 쿼드리셉스라고 하는 거기를 떼게 됩니다. 또 이것도 저것도 예치가 않을 때는 반대쪽 무릎에서 떼게 돼요. 반대쪽 무릎에서 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가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타가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가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타가근에도 물론 마찬가지로 앞에서 뗄 수가 있겠죠. 쓸개건, 골에서 떼기도 하고요. 또 아킬레스를 떼깁니다. 아킬레스를 뒤쪽에 아킬레스를 떼게 됩니다. 뒤쪽을. 또 우리가 무릎 여기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가는 전경골건이라는 게 있어요. 앞쪽에서 쭉 내려갑니다. 그걸 떼는 우리가 방법. 또 뒤쪽에 지나가는 우리 페로니우스라는 또 다른 힘줄을 떼는 바깥쪽에 지나가요. 그런 비골근을 떼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가 있죠. 타가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역시 아킬레스랑 전경골근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써요. 일단 자가근의 장점을 좀 알아볼게요. 자가근. 자, 우리 테디야, 잘 듣고 있어? 네. 예, 그래서 장점으로는 일단 자가근이니까 비용이 안 들죠. 본인 건데 비용이 왜 들어요? 당연히 공짜죠. 그래서 좋아요. 비용이 안 든다. 또 여기를 공여부의 이완율이 낮다.
이완율, 공유부의 이완율. 이완율은 조직 뗀 곳이 다른 병에 걸릴 확률이 작다는 거죠. 본인 걸 그쪽에서 뗐으니까 그쪽에는 다른 병이 별로 안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런 또 장점이 있죠. 또 본인 거니까 아무래도 이식건의 통합이 잘 된다. 본인 걸 떼서 본인한테 붙이니까 아무래도 잘 붙는다 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장점이에요. 가격이 저렴하고 이완율 병에 걸릴 확률이 낮고 통합이 잘 된다는 자가근의 장점. 크게 세 가지죠. 자가근에 좀 단점이 있습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법이죠. 해가 차면 해가 또 다시 기울고 달이 차면 또 기우는 그런. 그래서 단점은 크기가 제한되어 있다죠. 크기가 특히 제재건술은 터널의 넓이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6번이나 설명하죠. 이렇게 경골의 터널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한 8mm 정도를 뚫었다 하더라도 이게 하지만 커지게 되면 이렇게 13mm까지 넓어지고 이제 15mm까지 넓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자가건을 쓰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가건은 우리가 떼면은 우리가 8mm가 좀 이렇게 굵은 편이고 작게 나오면 6mm밖에 안 나와요. 6에서 8mm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크기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쓰기는 힘들다는 거죠. 만약 크기가 터널이 10mm인데 8mm짜리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단점, 그리고 굵기, 길이 등등이 문제가 되겠죠. 혜리 알겠지? 네. 공여부 손상을 줄여줄 수 있다는 또 뭐 장점이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여부 손상을 줄여주지만 공여부 손상을 주기도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완율이랑 병에 걸릴 확률은 없지만 공여부 손상은 그 부분이 뗀 곳이 아프다는 거죠. 예, 아프다. 병은 안 걸리지만 아프다. 좀 이상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아파요. 그 뗀 곳이 아프고 또 힘이 떨어지게 돼요. 힘이 떨어지는 자가근의 단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힘이 얼마나 떨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하면 30%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근이 짧아지거든요. 뒤쪽에 있는 이쪽에서 많이 떼는 햄스트링을 많이 떼니까 뒤쪽을 쭉 떼고 나니까 햄스트링이 힘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근수축도 한 30%고 그래가지고 또 안 좋아지는 짧아지고 작아지고 힘이 떨어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각은 햄스트링을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햄스트링이 캐치후 단점을 이야기했죠. 힘이 약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힘이 돌아오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돌아오는 사람은 돌아오는데요. 잘 안 돌아온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씨름하는 선수들 또 무릎을 많이 쓰는 햄스트링이 많이 필요한 종목들이 있죠. 유도, 레슬링, 또 축구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햄스트링을 많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버티고 뛰어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에서는 만약 햄스트링을 뗐는데 그분이 힘이 떨어지게 되면은 운동 능력에 손실이 좀 올 수 있다고 하죠. 30%는 꽤 크죠. 꽤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미한 종목이죠. 미미한 종목. 특히 축구가 인사이드 킥이 잘 안 맞는다 그래요. 탁 이렇게 쳐야 되는데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떼고 나니까. 그래서 그 싫어하는 분들은 상당히 싫어해요. 그리고 또 운동선수들은 괜히 자각은 됐다가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칠까봐 잘 떼지 않는 또 경향도 있죠. 그래서 자각은 하죠. 30%가 힘이 약해진다. 짧아지는 건 25%, 근수축은 작게는 10%에서 많이 오면 40%까지 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3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해지는 거 30%, 짧아지는 것도 뭐 30%, 근수축도 30%다. 그렇게 트리플 3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트리플 30이야. 알았지? 네. 타가 이식근을 좀 알아보고 타가 이식근 장점으로는 공요부 손상을 피한다. 당연하겠죠. 근육을 안 떼니까 공요부에 이완율도 없고 손상도 없다는 그런 장점이 가장 크겠죠. 근육을 안 떼니까 수술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왜냐하면 또 자가근을 떼게 되면은 그 떼는데 시간이 또 걸려요. 오래 걸리면 30분씩 걸리거든요. 떼야 되니까 그 부위가 또 장점으로는 또 인대의 또 상처 부위 크기가 그렇게 안 커도 돼요. 왜냐하면 자가근을 떼게 되면 좀 더 크게 열어야 돼요. 크게 열어야 되니까 상처가 커지니까 또 여자분들은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상처가 커지니까 이만큼. 이거보다는 조그만 게 예쁘잖아요. 아무래도.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미 형성된 터널 크기에 따라서 이식근의 크기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타가근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크기의 조절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크기가 이렇게 13mm, 15mm 되어 있으면 그에 맞추어서 타각원의 굵기를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직은수를 할 때 타각원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터널의 크기 때문에 재직은수를 할 때는 타각원을 쓰게 된답니다. 반면에 단점을 좀 알아보면 비용 비싸죠. 당연히 비용이 다른 사람을 쓰니까 비용 비싸고 또 외형학적인 반응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안 생긴다고 해요. 하지만 뭐 통상적으로 그냥 문헌상에 나오는 이 기로는 외형학적 반응은 또 질병 전파의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서 타각을 들고 오는데 이미 검사를 다 해요. 검사를 다 해서 질병 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질병 검사를 다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청에서 또 검사를 해요. 또 검사를 하거든요. 이중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들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우리가 이제 꼼꼼해요. 생각보다 미국도 꼼꼼하지만 우리나라도 꼼꼼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합니다. 아주 문제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염증이 생길 확률은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또 단점으로는 또 이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식근의 통합이 지연된다. 자각은 좀 빨리 되지만 이식근은 조금 늦다. 통합이 지연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시간이 좀 멀리 지나고 나면은 똑같아지지만 어쨌든 통상적으로는 빨리 되면 자각은이 좀 빨리 되고 타각은 좀 늦게 된다는 거죠. 지연이 된다는 거죠. 통합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통합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연된다, 좀 늦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점진적인 이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점진적인 이완, 좀 늘어난다 그러죠. 늘어나는 원인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각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각은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릎이 아니면 조직 자체가 많이 늘어나는 과유연성, 신체적으로 유연성이 높은 분들은 자각을 떼면 늘어나요. 늘어나서 많이 늘어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요. 덜컹덜컹. 그래서 많이 유연한 사람들은 타각근을 쓰는데 타각근에도 늘어납니다. 타각근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또 늘어날 수가 있다. 단점이죠. 근데 자각근의 단점이기도 해요. 자각근도 늘어나고 타각근도 늘어난다. 그러면 뭐가 덜 늘어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유연성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자각근보다는 타각근이 쓰는 것이 낫다 그래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타각근이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그래도 덜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덜 늘어난다. 그래서 타각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식근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해야 됩니다. 이전 수술에 사용된 이식근을 확인해 봐야 돼요. 이전에 자각은 뗐으면 다시 자각은 안 돼요.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터널의 확장 정도, 터널의 크기를 확인해야 되고 또 슬기의 대퇴 관절의 움직임을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이전 수술의 피부 절개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환자 요구, 환자랑 의사는 서로 이렇게 협업해서 수술하는 거예요. 의사가 무조건 타각은 하세요, 자각은 하세요 라고 해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면밀하게 이야기를 다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수술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재재건술은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기로는 결론을 좀 내버릴게요. 한 가지의 이상적인 이식관은 없다. 딱 명확하게 이것이 무조건 좋다. 자각은이 좋아요, 타각은이 좋아요 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해야 됩니다. 개개인의 상태, 터널의 크기, 예전에 사용했던 수술 방법, 우리가 또 미래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등등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적절한 이식관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해되셨습니까? 최근에는 또 전외측 인대 재건술을 많이 하거든요. 같이 재건술 할 때 그럴 때는 전외측 인대 재건술은 자각근을 떼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각근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건술을 할 때는 대부분이 타각근을 쓰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 태기야, 얘기를 좀 됐으니까 좀 좋았어? 네,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잠만 보도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더 자세히 영상을 보고 이해를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길어요. 자세히 좀 잘 봐주세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할 때는 자각근 또는 타각근을 사용하게 됩니다. 타각근을 알로우 그라프트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각근을 오토 그라프트라고 하죠.
포토그래프를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가근을 떼는 방법은 앞에 있는 슬개의 골, 건을 떼는 방법, 그리고 햄스트링 적어놨죠. 안쪽에 있는 햄스트링을 떼는 방법, 그리고 대퇴사두근을 떼는 방법. 그래서 앞에서 2개 뗄 수 있고요. 또 안쪽 허벅지에서 뗄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자가근을 떼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세히 좀 알아보면 골, 슬개, 건, 골이라 그래요. 그래서 슬개, 골 있죠. 여기서 뼈를 한 개 채취를 해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거 슬개, 건을 떼고 또 요 밑에도 뼈를 떼요. 그래서 뼈, 건, 뼈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뼈를 골이라고 하니까 골, 건, 골. 그래서 골, 슬개, 건, 골 이렇게 되는 거죠. 골, 건, 골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뗍니다. 쭉 이렇게 넣어요. 꽤 앞쪽을 떼야 돼요. 꽤 길게 째게 됩니다. 이렇게 절개를 하고 절개근을 보이게 하고 길이를 맞추어서 여기를 이렇게 톱으로 좀 잘라요. 전기 톱으로 뼈를 잘라 가지고 뼈를 떼내는 거죠. 이 방법은 우리가 모니클스는 우리가 장점이 있겠지만은 앞쪽을 떼니까 앞쪽이 좀 아파요. 앞쪽을 떼니까 그런 단점들이 있죠. 그리고 또 뼈를 크기에 맞춰서 정확히 맞춰야 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겠죠. 골 슬개건 골은 금속 스크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되고요. 뼈를 고정해야 되니까 반드시 금속 스크류만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는 뭐 너무 12시로 했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길이를 잘 재야 돼요. 골 슬개 근고를 할 때는 여기를 중간 지점까지 우리가 관절 안에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재고 또 뼈의 길이도 적절하게 25mm 이상으로 딱 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뼈 사이에 이렇게 실을 넣어서 위로 올려주고 당겨주고 밑에서 고정을 해주는 방법이 되겠죠. 햄스트링을 떼는 방법입니다. 이걸 많이 사용하죠. 자가근을 뗄 때는 이 햄스트링을 최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골, 슬개, 건, 골은 최근에 안 씁니다. 왜냐하면 앞쪽이 아프니까 또 앞쪽이 딱딱해져요. 슬개근이 만성적인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골, 슬개, 건, 골은 최근엔 떼지는 않습니다. 햄스트링은 이렇게 글라실리스, 세미 텐디노스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박근입니다. 박근. 박근. 이거는 반건양근이라고 그러죠. 이름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박근. 반건양근. 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죠. 그냥 햄스트링의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햄스트링이 내려오는데 여기에 세 가지로 내려와요. 제일 안쪽에 제일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우리가 내측 부인대예요. 메디알 콜라테랄 리가멘트 적어놨죠. 내측 부인 요거죠. 길게 생긴 거, 두껍게 생긴 거. 요게 제일 뼈 쪽에 붙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세 가지의 우리가 햄스트링이 있어요. 요거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채취를 하는 거는 요 두 개예요. 글라실리스 박근 그리고 요거 반근양근을 떼게 됩니다. 요 위에 있는 우리가 살토리우스라고 하는데 요 녀석이죠. 요거 위에서 보면 또 요거는 안 떼요. 이거는 우리가 떼질 않아요. 너무 얇고 힘이 없기 때문에 퍼져 있죠. 이렇게 쭉 퍼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쓰지를 않아요. 요거는 안 쓰고 요 밑에 있는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절개를 하고요. 절개를 하고 요 기구 보이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그 힘줄을 떼어내는 그런 스트리퍼라고 해요. 스트리퍼. 요걸 사용해서 쭉 이렇게 해서 길게 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글라실리스, 세미티, ST 요거를 두 개를 떼는 거죠. 떼는데 여기 특히 ST 요거 반건양근이라 그랬잖아요. 요걸 뗄 때는 그 액세서리 여기가 뭐가 붙어 있어요. 이상한 가지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좀 붙어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뗄 때 귀찮아요. 잘 떼야 되는데 이 녀석들을 좀 잘라줘야죠. 잘라주고 뚝 떼면 되겠습니다. 근데 꼭 떼다 보면은 그 길이가 짧은 경우가 있어요. 쭉 떼다 보면 여기가 뭔가 안 좋더라. 그러면 가다가 잘려요 여기가. 그러면 시커 떼가지고 쓰지를 못하죠. 또 G 이것도 마찬가지죠. 떼다가 보면 짧아져 가지고 쓰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햄스트링이 뗐는데 모든 것이 길이가 충분한 건 아니고 또 두께가 얇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시커 떼가지고 쓰지를 못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죠.
피부 절개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가로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블리크, 이렇게 사선으로 하기도 하고,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요건 잘 안 씁니다. 이렇게 하면 안 좋죠. 이건 안 쓰는 방법이고,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벌티칼하게 사용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가근을 뗄 때 자가근의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절개를 하면은 좀 더 자가근을 떼기 쉽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많아요. 많은데 저는 이렇게 떼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좀 해서. 왜냐하면은 자가근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터널의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터널의 위치가 정확하게 잘 안 나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선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잘 떼는 거죠. 자가 햄스트링의 뭐 장점은 뭐 다 설명했고, 단점만 좀 알아보면 뭐 수축이 10에서 40% 정도 수축이 온다고 하죠. 왜냐면 여기 없어지니까. 또 25% 정도는 우리가 짧아지더라 그런 수축이 오는 거고, 30% 이상의 약화가 생기더라 라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지방 침륜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기 떼고 나면은 뭔가 섬유성 조직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지방으로 채워지게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커요. 위크니스, 약함인데 이게 최소 30%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30% 이상이면 50%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떼고 난 다음에 힘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단점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가 햄스트링을 뗄 때는 이렇게 떼요. 이렇게 이거를 떼가지고 이렇게 감아 놓죠. G, 이게 ST가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감아 가지고 스트리프로 해서 허벅지 안쪽 여기 뒤쪽까지 쭉 가요. 꽤 길이가 길어요. 뗐을 때 우리가 적어도 20cm 이상은 나와야 돼요. 20cm, 뭐 24, 5 넘게 나오면 좋아요. 왜냐면 그걸 나오게 되면 그걸 접어야 되거든요. 접어서 두께가 돼야 되니까 길게 나오면 좋죠. 당연히 두껍고요. 이 같은 경우인데요. 자가 햄스트링을 사용했는데 일단 뭐 길이는 충분하게 나왔는데 6.5mm예요. 터널을 우리가 길게 많이 못 뚫어요. 넓게 뚫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또 단점이 있죠. 넓게 뚫어야 되는데 만 7, 8mm 정도 되면 상당히 좋은데 6.5mm 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햄스트링은 7mm 정도 되면 좋다 그래요. 7mm, 최소 7mm. 그래서 좀 넉넉하면은 8mm 되면 좋겠죠. 9mm는 거의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자가 햄스트링을 재건수를 하고 또 저는 잔존인대 봉합술까지 같이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감쪽같이 잘 덮였죠. 자가 햄스트링 재건수를 하고 잔존인대까지 덮어주니까 상당히 요게 잘 붙을 수가 있겠죠. 먼저 잔존인대가 먼저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긴 자가근과 같이 붙어주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겠죠. 자가 대퇴사두근을 떼기도 합니다. 여기를 떼는데 뭐 잘 쓰지는 않아요. 뭐 왜냐하면 여기를 떼게 되면 여기 대퇴사두근의 힘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잘 쓰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요거 사용하시는 또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계세요. 이것도 뭐 한 옵션의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떼는 거죠. 뼈를 떼고 그 다음에 힘줄을 떼게 되는 방법이 되겠죠. 타각근입니다. 아킬레스는 이렇게 생겼죠. 종아리에 있는 우리 아킬레스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종아리 쪽에서 쭉 내려와서 아킬레스 힘줄이 되고 건이 되고, 이거는 종골이죠. 종골에 있는 뼈까지 붙어 있는 거죠. 아킬레스의 우리가 가장 큰 장점은 두께가 두껍고요. 길이도 길게 나와요. 길이도 길고 두께도 두꺼워서 상당히 괜찮아요. 뼈도 있거든요. 뼈도 있기 때문에 뼈 이식도 할 수 있고 뼈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또 우리가 알로그раф트, 우리가 타각근을 쓸 때 이거 많이 쓰게 됩니다. 아킬레스를 만들어진 타각은 아킬레스죠.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뼈를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요. 뼈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킬레스를 사용하는 재건술까지 여러 가지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타각은, 아킬레스는 특히요. 뼈를 사용하기도 하고 뼈 없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타각은의 장단점들 한번 좀 적어봤어요.
알로그라프트가 타각근입니다. 장점으로는 이게 떼는 부위가 별로 안 아프다. 재활이 빠르다. 통증이 적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 부위를 적게 낸다. 그리고 수술 시간이 짧습니다. 특히나 이거 상당히 큰데 이것도 자가근을 떼게 되면 또 소요가 돼요. 한 30분 정도 또 소요가 될 수 있고요. 또 여기 여러 가지 다발성 인대 재건수를 할 때 이상적이다 그러죠. 전방 십자인대만 할 게 아니라 전외측 인대도 같이 한다든지 할 때는 이걸 같이 사용하기 좋더라 그러죠. 타각근이. 그리고 사이즈랑 길이가 좋더라.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이거에 당신한테 의미한 바는 뭐냐? 통증이 작으면 좋고 상처 조금은 좋은 거 아니냐? 빠른 복귀가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수술 시간이라든지 요거는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고요. 환자 본인한테는 통증이 적고 상처가 작다, 빠른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이 좋더라라는 거고, 단점으로는 질병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건데 거의 안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또 비용이 비싸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겠습니다. 이 식근의 강도 좀 설명하는데요. 원래 전방 십자인대는 2160N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거 파텔라 텐던 쓸개 건을 뗐을 때는 2977, 좀 더 세죠. 햄스트링이 굉장히 세요. 4000이 넘어가요. 거의 2배죠. 원래 전방 십자인대에 비해서 햄스트링이 거의 2배입니다. 쿼드리셉스는 조금 약해 보이죠. 2300. 근데 전 경골근인데 이것도 상당히 세요. 4122. 그래서 우리가 그 자각근을 뗄 때는 햄스트링을 떼게 됩니다. 떼게 되고, 타각근을 쓸 때는 요거 우리 전 경골근이라든지 아킬레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타각은 전 경골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꽤 길죠. 전 경골근의 그런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길이가 길다는 거. 길이가 길고 두께가 일정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떼면 이대로 모양이 나와요. 손질할 필요도 없이. 아킬레스는 손질을 좀 해야 되거든요. 아킬레스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모양을 다시 좀 만들어야 돼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손이 좀 가요. 근데 여기 전 경골근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떼면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그냥 접어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접으니까 바로 나오죠. 바로 그냥 모양이 나와요. 상당히 수술하기 편하고 금방금방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손볼 게 없어요. 여기 실만 이렇게 봉합만 하면 끝나는 거죠. 만들어주면 상당히 좋죠. 이렇게 되면 수술이 편하고 빨리빨리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담만보야, 이해가 많이 됐어? 네, 단만보는 많은 이해가 됐어요. 단만보는 이제 무릎이 안 아플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 이해가 많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담만보야, 기쁘다, 맞지? 예, 여러분도 이해가 많이 되셨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재재건술에서 자각을 쓸 건지 타각을 쓸 건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하이브리드 이야기도 더 나눌까 했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 아껴놓으려고요. 다음에도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방 십자인대 파열, 제8회에서 우리가 자각은 타각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